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 약간 낯선 느낌도 들고 워낙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안 했다 보니까 뭐 스피노자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올렸지만 제가 이렇게 또 영상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도 한 몇 주 만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제가 요즘 수면 부족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층간소음 아시죠, 여러분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가뜩이나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다가 놔둬도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자세로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저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뭐 자고 있으면 누가 업어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푹 깊이 방해받지 않고 잘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저처럼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잠을 방해받고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진짜 그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윗집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 제가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진짜 ASMR까지 틀어놓고 자는데도 계속 이게 방음이 안 되고 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내가 일찍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이해를 하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달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맨정신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성 혐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뇌구조가 어떤 진화적인 어떤 격변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여성의 뇌가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으로 형성됐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뤄서 잠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위층에 올라간 거지, 뭐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뭐 쓰리썸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초대나무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소리를 줄여달라는 게 목적이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논리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근데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이제 그 부인, 그 아저씨의 부인도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자마자 뭐 죄송합니다, 소리가 났다라면은 좀 조심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멍청이가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두뇌와 이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밑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일부러 소리를 낸 게 아닌데 왜 지랄이세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 소리를 일부러 냈건 고의로 냈건 우발적으로 냈건 충동적으로 냈건 실수로 냈건 본의 아니게 냈건 어쨌든 소리가 나서 밑에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죠. 요점이 그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과실이 있니 없니 여부를 뭐 스스로 따지는 듯한 그런 발언을 누가 추궁하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내뱉어가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라는 거. 이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방식, 곧 죽어도 나쁜 년이 되고자 하지 않는 그 어떤 그 습성, 이 습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이제 몰고 도로에 나가셨을 때도, 우리 김 여사들을 마주쳤을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울 때도 많이 느꼈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부인이라던가 아내라던가 딸이라던가, 그죠? 딸내미랑 싸울 때도 이런 거 많이 겪으셨죠, 우리 남성분들.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작업을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겠다.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여자의 뇌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 뭐 여자의 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이해해. 노노. 나는 내 집에 있는 물건 몇 개를 훔쳐가는 거는 이해하지만 비합리라던가 모순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합니다. 몰상식, 비합리, 모순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티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반드시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고대 옛날에 어떤 그런 진화적이고 생존 과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인간에 있어서 특히 인간 중에서 XX 염색체가 이런 방식으로 뇌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현대사회에 많은 남성들과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죽기 전에 이 비밀,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상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게 주제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일상이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오랜만에 영상을 켜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추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 왜 그런 문제와 그런 행동을 유발했어? 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갑자기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화법이 회피식으로, 전가식으로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다. 내가 하지 않았다. 제가 그랬겠지 식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 있죠. 이게 여성의 뇌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 뭐, 임기응변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을 여혐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천하의 개씨발놈 쓰레기 여혐론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스로를. 이거는 정당한 의문제기고,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궁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남성의 뇌는 그렇게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야지만 더불어가는 인간들, 더불어 사는 사회 속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어도 커다란 피해는 입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나는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결론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둔감해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민함을 버리려고도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 돼요, 잘. 제가 인간은 교화와 교정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교화와 교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되게 특별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화와 교정은 엄청나게 특수하고 분별적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마스 홉스를 맹신하고, 그리고 프로이트주의자이고, 그리고 니체라던가 마키아벨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허황된, 그 이상적인 사탕발림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포장이라던가 뜬구름이라던가 솜사탕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 같은 어떤 발림말 같은 것들이 체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또 이게 곤란함을 직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회부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한다라던가, 진짜 말 그대로 학예사라던가 큐레이터라던가 이런 어떤 뭐 박물관 전시를 하게 되면은 뭐 그거를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한다라던가 이러한 어떤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면 기관도 좋고 기업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윈윈하고 나는 돈을 벌고 직업 만족감을 느끼고 그들도 이윤 창출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아주 바람직하게 잘 흘러가는데, 내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과거의 경력들, 그런 것들이 자꾸 선입견으로 작용해가지고 나랑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나랑 대면해가지고 내 가치관이라던가 사고방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력서에 그거 관련된 내용이 별로 적혀있지 않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쥐구멍을 뚫고 들어가려는 그 심정으로 계속 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와 자기괴리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진짜로 오래 살면 안 된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나요? 왜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떠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일찍 떠난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원망스럽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진짜 그렇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절대 다수가 맞춰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특별하게 선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머리라던가 지능이라던가 이런 게 뛰어나고 이렇게 선구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시대와 환경의 운을 잘 타고 나가지고 그 안에서 성공을 한다라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수면 아래에서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유기체들처럼 그런 존재라면 당연히 이 절대다수가 부여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맥락이나 흐름, 추세 속에 섞일 수가 없다면 당연히 좀 약간 자연선택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오래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이 너무 더럽고 탁하면 그 사람도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인은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주변 환경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고 뭐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한데 주변 사람들이 악독하고 잔인하면 결국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박살날 거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 받다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병 걸려서 죽겠죠. 그죠?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변할 수 있다. 이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뭐 백날 얘기하고 뭐 나를 뭐 써준다 안 써준다 기회를 줘봤냐 얘기 한들 힘이 없잖아. 환경이 받쳐주질 않잖아.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한들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 기회조차 안 주잖아. 그런 재능이 있다 한들 쥐새끼 꿈틀꿈틀거리는 그 야간에 사람들이 토해놓고 먹고 뱉어놓은 담배꽁초라든가 술 같은 거 치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지금 인생이잖아. 근데 무슨 오래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 오래 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종의 고문이 아닐까?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설상가상으로 도움도 되지 못할지언정 장수하기를 바란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착한 세상에서 착한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물고기는 빨리 그 물속에서 죽음으로써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을 끝내야지. 언제까지 그런 뛰어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한테 받지 말아야 할 고통을 계속 받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천역에서 무슨 뭐 유튜버들 뭐 날라리 양아치 새끼들의 성지다 그러면서 뭐 엉덩이 까고 뭐 쇼하고 욕하면서 뭐 하루에 뭐 직장인들이 버는 돈의 뭐 몇 배를 번다.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런 속에서 인문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신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무한한 질서고 무한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작은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장엄한 자연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이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 속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백날 짓거리면은 뭐 하냐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 없고 남들이 한다길래 남이 처먹었다길래 처먹고 남이 가니까 좋은 것 같다길래 소문나니까 하고 남들이 뭐 어떻다 하니까 끌려다니고 열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 지랄하면서 줏대 없이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새끼들 속에서 뭐 천재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스테판 츄바이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티르이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냥 뭐 정신병이라던가 아니면 뭐 뇌졸중이라던가 이런 걸로 뭐 고통받다가 일찍 죽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세상에 알려지고 죽고 나서 뭐 사후에 뭐 영예를 얻었다고 한들 살아있을 때 행복했겠어? 살아있을 때 별로 안 행복했을 거라고. 아무리 고통해서 예술이 꼽힌다 한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어차피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면, 한국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면, 내가 40살까지 살면 뭐하나? 내가 50까지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존재해서 뭐하냐?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일종의 자조이자, 일종의 한탄이자, 뭐랄까, 참 답답함이죠, 일종의. 그렇잖아요. 저 같은 인간 살아있는 것보다, 저기 뭐 개돼지 같은 새끼, 뭐 오락이나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가벼운 새끼들, 유행어 만들어내는 새끼들이 오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철학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고 사회학 얘기하고 시 읽고 희곡 읽고 뭐 역사 얘기하고 뭐 예술 얘기하는 새끼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병신같이 저기 뭐 편의점에서 족도 아닌 새끼들한테 반말이나 들으면서 응? 뭐 담배 내놔 술 내놔 이런 소리 들으면서 걔 뭐랄까 하대받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계속 막 시끄럽게 막 발 동동 구르고 쿵쿵거려가지고 진짜 내가 울컥한다 진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엄마는 암으로 세상 떠나고 사랑하는 뭐 일종의 강아지들도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세상 떠났어요. 자, 그럼 나 같은 인간한테 내 자아 실현이라던가 자기 개발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봐봐요. 이런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 보고 오래 살라고 얘기한다고? 그거야말로 씨발 새끼 아니냐? 그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또 푸념식으로 나아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잘 안 올라오죠, 여러분들 영상이. 옛날에는 영상 뭐 3일에 4일에 한 번씩 올렸는데 요즘 잘 안 올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문학을 했다라는 사실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나는 이게 반드시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오염이라던가 수많은 이러한 어떤 무차별적인 뭐 이런 범죄라던가 뭐 살인 뭐 학살 이런 것들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천연기념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걸로부터 인간이 완성되고 이걸로부터 인간이 시작된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어떤 시작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서부터 모든 포용력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로 옮기려니까 너무 힘든데 모든 것의 발원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한탕 논리, 천민 자본주의적 논리, 놀고 먹자, 내일은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지금이 최고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새끼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말을 한들, 나한테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빨리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푸념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저를 낳아준 부모, 돌아가신 뭐 조부모, 나를 뭐 존경하는 사람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나를 뭐 사랑하는 사람들, 뭐 지인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나한테 이런 대접을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게 일종의 뭐랄까 깰 수 없는 고리처럼 부술 수 없는 사슬처럼 만약에 나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빨리 좀 자연의 힘으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제 목숨을 앗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살해하던 아니면은 진짜 내가 병이 걸리던 빨리 더 이상 조금도 이 삶의 어떤 미련이라던가 어떤 뭐랄까 아쉬움 같은 거 없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환경에 맞섰으니까 그냥 이젠 좀 그만 이제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실존의 고통을. 그게 뭐 자연의 섭리가 됐든 어떤 다른 유기체, 인간에 의해서건 죽음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 정말 재능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능이 아깝다. 뭐 백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한데. 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개인에 불과하고 쥐뿔도 없는 인간에 불과한데 어떡하겠어. 그쵸? 예.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